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서민상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그 계측기로 측정한 두 개의 파형 간의 위상차를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류 쪽에서는 이제 위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두 개의 어떤 정연파를 갖다 비교를 할 때, 이때 그 위상을 비교하는 그 파형 간에는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다른 그런 정연파 간의 위상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코프로다가 파형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측정을 해봤습니다. 회로를 갖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원래는 피크 값을 한 3V 정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측정된 걸 보니까 3V까지는 나와 있지 않고 한 2.8V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8V 정도로 다 그래서 표기를 해놨습니다. 주파수는 1kHz, 1000H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전원 주파수가 지금 스코프에서는 노란색으로다가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터 양단 간의 전압,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청색으로 표시되는 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kHz를 갖다가 줬기 때문에 한 주기가 스코프 화면에 전체적으로 딱 표시가 되도록 타임 디비전을 갖다가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임 디비전이 100마이크로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0마이크로세크라고 하는 거는 이 이제 스코프 화면으로 봤을 때 가로측이 시간이고 세로측이 전압인데 가로측에 큰 눈금 한 칸이 1000마이크로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측이 총 지금 10칸이니까 지금 노란색 파형을 보시면은 한 주기가 가로측 10칸으로 구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파형의 주기가 100마이크로세크가 10칸이기 때문에 1000마이크로세크, 즉 1ms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가 1ms니까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0Hz가 되겠습니다. 1kHz. 자, 스코프 파형으로다가 두 개의 그 지점을 갖다가 측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위상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채널 1과 채널 2를 이용해서 두 개의 파형을 갖다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볼트 디비전 당연히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되는 채널 1과 채널 2의 기준을 정확히 일치시켜 놓고 하셔야지 정확한 위상 측정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측정된 걸 보시면 지금 한 주기가 36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작은 눈금으로 따지면 가로측이 50칸 정도가 됩니다. 큰 눈금이 10칸인데 큰 눈금 한 칸 사이에 작은 눈금이 그 5칸이 있기 때문에 총 50칸이 되겠습니다. 전체 50칸 중에서 자, 여기 두 개 파형이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파형이 약간 두꺼워서 정확한 지점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한 작은 눈금으로 한 4칸 정도 됩니다. 4칸 정도. 그 차이가 B가 되겠습니다. B. 자, 요게 두 파형의 위상차가 되는데 자, 요 B를 보면은 A분의 B 곱하기 360도 한 게 결국은 요 B만큼의 위상차 를 각도로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50칸이니까 작은 눈금으로 50분의 한 4 정도 됩니다. 4 곱하기 360도에서 대략적으로 한 28.8도 정도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을 비교할 때는 뭐 위상이 앞선다 또는 뭐 리드, 진상 또는 위상이 늦다, 뒤처진다, 레그, 지상 뭐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두 파형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두 개가 다 전압 파형인데 청색으로 표시된 파형이 B만큼 D에서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파형이 노란색 파형보다 위상이 약 28.8도 정도 늦다, 뒤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스코프로다가 측정한 그 파형을 보고 저희가 이제 위상차를 갖다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는지 실제 뒤에서 피스파이스 이용해서 사용한 결과, 그 다음에 실제 계산에 의해서 구한 결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스파이스를 이용해서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뭐 똑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파형을 보고 제가 아까 앞에서 봤던 방식으로다가 위상차를 갖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전체 큰 눈금으로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작은 눈금으로다가 50칸이 되겠습니다. 초록 색깔 한 줄기. 자, 50칸이고 그 중에서 빨간색 파형하고 청색 파형의 시작점, 요 차이를 보면은 대략 한 4칸 반 정도 됩니다. 4.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식에서 A가 50칸이고 B가 4.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32.4도 정도가 됩니다. 32.4도. 자, 여기 이제 그 시뮬레이션 파형을 보고 앞에서 저희가 사용한 공식을 이용해서 위상차를, 두 파형 간의 위상차를 갖다가 이제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교류 해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위상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V1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원 전압이 될 텐데, V1의 초기 위상을 갖다가 0도로다가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 프리퀀시가 1K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Hz가 되겠습니다. 1kHz.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임피던스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형태가 될 텐데, 하나는 1kΩ 저항이 있고, 하나는 커패시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커패시터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 값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이 오메가가 2파이 F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F가 주파수입니다. 자, 주파수가 1kHz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파형의 주파수도 동일하게 1kHz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형회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파이 FC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파이가 대략 한 3.14 곱하기 F가 주파수가 1kHz니까 1000 곱하기 커패시터의 그 용량값, 커패시턴스 값이 0.1 마이크로 페럿이기 때문에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으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J 1592 오h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임피던스 ZT는 두 임피던스를 갖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R 플러스 ZC를 하면 ZR은 저항이니까 1kΩ, 즉 1000oh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 마이너스 J 159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V1이 회로에 공급이 될 때, 이 커패시터 양단 간의 전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을 VC라고 했을 때, 전체 임피던스, 즉, 저항의 임피던스하고 커패시터 임피던스를 갖다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전체 임피던스 분의 커패시터 임피던스가 차지하고 있는 B, ZC가 되겠습니다. ZT분의 ZC 곱하기 전원 전압을 한 값이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뭐 직류에서 저항으로 이루어진 직렬 회로에서 어떤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위상 개념이 들어가고 복소수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밖에 차이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값들을 대부분 다 구해놨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보면 ZT는 1000- J 159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C는 마이너스 J 1592 곱하기, 자, 전원전압 V1인데 진폭이 2.8V로다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위상을 갖다가 0도로다 놓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피스파이스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도 초기 위상을 갖다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줄 수가 있는데 0도로다 놓고 했기 때문에 요 V1을 갖다가 페이저 형태, 즉 극좌표 형식으로다가 표현을 하면 크기와 위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2.8에 0도로다가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그 복소수 표현식 간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같은 형식으로다가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직각좌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은 1000- J 1592분의 마이너스 J 1592로 되어 있는데 분자 분모의 각 항을 1000으로다가
나눠봤습니다. 나누면은 1-j 1.5V가 될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j 1.5V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j 1.5V를 갖다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j가 1 마이너스 90도이기 때문에 1.5V 마이너스 90도로다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가좌표 형식을 갖다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기하고 위상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크기는 누트 1000의 제곱, 여기 아까 1하고 1.592로 바꿔놨으니까 누트 1의 제곱 플러스 1.592의 제곱 한 값이 1.88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크기가 되겠고, 위상은 아크탄젠트 r분의 x니까 마이너스 1.592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7.86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극좌표 형식 간의 곱셈과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곱셈은 크기는 곱해주고 위상은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크기는 앞부분의 크기는 나눠주고 위상은 분자에서 분모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갖다 먼저 계산해 보면 크기가 0.846이고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57.86도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57.86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상은 마이너스 32.14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2.8 0도하고 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 2.8 곱하기 0.486 해주면 크기가 2.368V가 되고 위상은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2.14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 V1에 그 위상을 갖다가 0도로 놓고 했을 때 VC는 마이너스 32.14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이 전원 전압 V1보다 32.14도 늦다는 걸 갖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계산에 의해서 풀어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부분을 좀 잠깐 보시면 뭐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부품 갖고 측정한 결과하고 보면은 이제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커패시터나 저항값 같은 게 정확하게 1K 0.1 마이크로, 뭐 이건 아니겠죠.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측기에서의 오차도 있을 거고, 여기 지금 저희가 읽을 때 그 파형 자체가 좀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로다가 읽기가 좀 힘든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도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오차 같은 거는 약간 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스코프 파형을 이용해서 두 개 동일한 주파수를 갖고 있는 파형의 그 위상차를 갖다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